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우리 기술 오늘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3% 정도 갭으로 눌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말아 올리면서 0.5% 상승하면서 종가를 마무리한 상태죠. 물론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기술에서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피로도를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기술 매도하고 광통신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 기술 7,000원, 8,000원부터 계속해서 끌고 오셨던 주주분들이라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차익 실현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런 주주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기술에서 매도를 던지는 건 저는 굉장히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수급에서의 움직임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이 50만 주가량의 매도를 던진 건 맞지만 수급에서 이격이 좁혀지는 모습이 나왔다고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외인들 300만 주, 200만 주 대량의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초 같은 경우에는 협상 결렬 때문에 3% 갭으로 주가가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주의 매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외인들의 창구에서도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프로그램에서의 움직임 보더라도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서의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당 초반에 우리 기술을 강하게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시초 갭락 저가 부근에서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진행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기술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어려운 종목이었다면 지금까지 강하게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외인들이 굳이 시초가 갭락 구간에서 매수를 해줄 이유가, 지지라인을 형성해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던진다면 아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기술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언제 나올 수 있을 건지, 그 상승 구간 속에서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많은 우리 기술 주주분들이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기술 화이팅, 신고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에서 언제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기술이 언제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종전이 나와야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종전이 나왔을 땐 증시의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거예요. 실제로 저번 주 수요일 트럼프가 휴전 협상을 얘기하고 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종전이 반등의 시발점이었냐? 그건 아니었다고요. 작년 12일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증시의 장기간 조정을 만들었었던 코로나 팬데믹, 모두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반등의 시발점이 아니었고, 그 전부터 증시는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이 나와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다면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변곡점에서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 기술에서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추이를 봤을 때 고점 부근에서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21,000원 구간대에서도 적지 않은 공매도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기술 대차장고에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최근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절대값으로 보더라도 우리 기술 3,200만 주가 넘는 대차장고를 달성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대차장고가 뭐냐면 결국 주식을 빌렸다는 건데,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기술에서 매도를 던지기 위해서 미리 빌려놓은 잔고라고요. 결국 공매도 잔고가 된다는 거죠.
뭐야, 지금 우리 기술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거라는 거야?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텐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세력들이 추가적인 변동성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공매도 세력들은 결국 자신들이 매도를 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우리 기술을 매수해서 이 사이에서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을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떠한 움직임보다 우리 기술에서 저점 시그널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공매도 세력들 최대한 싸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종전만 기다리면서 변곡점에서의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가면서 변곡점에서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래량이 적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의 전환까지 나왔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가에서 나오는 매도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적으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그러면 우리 기술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상환을 진행할 때 당연히 처음에는 시장가에서 매수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술 지금 시장가에서 나오는 매도 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 지금까지 3,200만 주가 넘는 대량의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윗구간을 긁어서 매수를 하는 숏스퀴즈 현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오늘 종목별 증권사의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기술에서 강하게 공매도를 던졌었던 JP모건과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8시에 집계되는 대차장고에서의 움직임과 시간에서의 종가, 그리고 내일 시초가 수급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기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매도를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잡아가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평단을 낮춘다면 어디서 낮춰갈 건지, 리스크를 낮춘다면 어디서 낮출 건지 실시간으로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을 보장드리지는 못해요.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딱 2명 알아요. 신 아니면 사기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과연 정답과 가까운 선택을 못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위의 타점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 유별나서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요. 왜냐면 수급에서의 신호는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한 신호에서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런 거냐면, 강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종목에서 시그널이 하나 딸랑 나온 다음에 곧바로 급등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정을 받고 있었던 종목에서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1,000만 주, 2,000만 주 강한 매수가 윗구간을 긁으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1,000만 주, 2,000만 주 거래가 나올 수 있냐고요. 우리 기술 오늘 하루 종일 거래에서 990만 주 거래량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급에서의 신호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수급에서의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확률을 올려 나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확률을 올려 나가기 때문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행동을 한다면 중요한 변곡점 이전에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기술 주주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어떤 심정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왜? 제가 그래 봤으니까. 우리 기술 이란 전쟁 이후로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중 실어 가셨잖아요. 하지만 추가적인 조정 이후로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포의 매수를 하고 탐욕의 매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탐욕의 매수를 하고 공포의 매도를 하려고 하시냐고요. 당연히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물론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하지만 이거 하나는 얘기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그러한 투자 방식을 유지했다면 절대 증시시장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제가 증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만의 기준을 잡아갔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시간외장에서의 움직임, 내일 시초가에서의 움직임, 대차장고에서의 집계를 보면서 최대한 고점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중요한 변곡점에서 기회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늦지 않게 우리라고 연락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기술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 회복주 선물로 가져왔어요. 우리 기술 주주분들은 가장 잘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란 전쟁과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들의 투심이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예요. 대부분의 개인들이 종전이 나오고서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포지션을 정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증시의 반등이 종전이 나오고서 나올까요? 그건 아니었다고요. 물론 투심이 꺾인 상태에서 반등 시그널을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시장 회복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별 종목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회를 잡아가지만 시장 회복주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역설적이게도 증시 반등의 시그널은 개인들의 투심이 꺾였을 때 나왔는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파기되면서 개인들의 투심이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조정을 만들고 있었던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게다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가 증시의 조정이 나오면서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 반등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곧장 급등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고유가 시장이죠. 고유가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든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한낱 기업이 유가 움직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인건비부터 낮춰야 된다고요. AI 기업들은 구조조정 강하게 하면 돼요. 하지만 제조업 기업들은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현대차 노조 자르는 거 봤냐고요? 절대 못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스마트 팩토리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스마트 팩토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장의 수혜를 로봇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파동 이후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증시의 조정이 나왔어요. 세력들도 물려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로봇 종목이 급등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상에서나 수급상에서나 세력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어야겠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양산 기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시장 회복주 찾아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우리 기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왜? 이러한 급등주는 종목명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 기술 대한광통신 이렇게 급등할 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시장 회복주가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T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